성형을 꼭 안 하더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얼굴형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둥근형이 있을 수도 있고 긴 얼굴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뭐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쓸어 올리는 거, 요거를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쭉쭉 해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빨리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영업비밀. 네, 영업비밀인데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성형은 김진호. 지난번에 그 원장님 20대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이질감이 없나 봐요. 예전에 제 사진이랑 지금 사진 보시면은 그래도 막 엄청 많이 바뀌진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못하지만 시술 같은 것들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성형외과 의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환자분들을 조금 더 약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직업인데,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환자 입장에 왔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너무 외모가 막 엉망이거나 막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사실 조금 약간 걱정이 될 수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좀 신뢰감이나 이런 걸 주려면은 나부터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뻐지려면 꼭 성형을 해야 된다.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좀.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성형이라는 게 예뻐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뭔가 그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형을 꼭 안 하더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도, 아니면 내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외모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성형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좀 개선이 좀 미흡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성형에는 우리가 단순히 말했던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거,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조건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1순위로 두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들 먼저 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성형 없이 좀 예뻐질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얼굴형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둥근형이 있을 수도 있고 긴 얼굴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뭐 사각형 형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얼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얼굴 형태를 먼저 아는 게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 어떤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얼굴형을 알고 거기에 맞는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쌍꺼풀로 치면 쌍꺼풀 라인이라든지 그 외에 얼굴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꾸고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워낙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이제 괄사 마사지법이라고 있는데, 너무나도 방법들이 다양하고, 괄사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 얼굴형을 좀 바꿀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게 돈 안 들이고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마사지법인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그냥 집에서 뭐 도구나 이런 거 없이, 요즘에 보면 괄사 마사지 하는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손가락 2개로 할 수 있는 거, 손가락 2개랑 약간의 윤활제 같은 뭐 오일이라든지 보습제, 로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약간 오일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이 사각턱 쪽, 볼에 딱 힘을 주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볼 옆쪽에. 거기를 검지랑 중지 두 가지로 해가지고 쓸어 올리는 거, 요거를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씩 쭉쭉 해주는 거죠. 붓기 빠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되고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데도 꽤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각턱 쪽 말고도 우리가 볼에 꽉 힘을 줘보면은 이 관자가 약간 볼록볼록 올라오는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작근이라고 해서 이 관자에서부터 볼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위 같은 경우도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약간씩 마사지 좀 해주시면은 얼굴 형태나 이런 거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뭔가 피로도 좀 풀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쇄골 쪽, 쇄골 쪽은 가볍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걸로도 충분해요. 손가락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얼굴에 이런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붓기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얼굴 형태나 뭔가 좀 갸름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자주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이걸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아니면 세수한 다음에라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훨씬 붓기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과도하게 너무 강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마찰 때문에 피부에 어떤 뭐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성형 없이 예뻐질 수 있는 습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매력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대칭된 얼굴만 예쁜 얼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약간의 비대칭에서 오는 어떤 은근한 매력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턱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갸름한 턱보다는 귀족턱처럼 약간 각이 있는 턱 같은 경우도 훨씬 어떻게 보면 나의 매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력점 같은 경우가 한쪽에만 있다든지 보조개 같은 경우도 한쪽만 있는 경우나 양쪽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매력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약간 잘 찾아서 부각시키면은 성형 없이도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쌍꺼풀 때문에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쌍꺼풀을 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무쌍인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이제 무쌍이 개선을 하면 좋은 무쌍이 있고, 아니면 눈이 충분히 크고 무쌍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 무쌍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는 쌍꺼풀 수술보다는 이제 아예 다른 걸 쪽으로 하시든가, 무쌍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인라인이라고 해서 속쌍 라인으로 아주 조금만 살짝만 하면서 눈이 좀 커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다, 빨리 뭔가를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뭐 내가 뭐 갑작스럽게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모임 같은 게 잡혔을 경우, 또는 뭐 내가 소개팅이라든지 뭐 선자리, 내 외모를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잡혔을 때도 이런 시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인 효과, 드라마틱한 효과까지 내가 필요하다, 시술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술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주변에서도 가끔 이제 저한테 긴급 이제 SOS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친구 중에도 이제 뭐 소개팅이 뭐 갑자기 잡혀가지고 뭔가 나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얼굴에 단기간에 뭔가 좀 효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피부 관리, 기본적인 피부 관리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필러 같은 걸 좀 잠깐 놔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확실히 콧대가 좀 어떻게 보이고 피부도 어느 정도 좀 피부결이 좀 좋아지니까, 나중에 듣기로는 그 소개팅이 좀 뭐 잘 됐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예를 들면은 본인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상견례라고 그러죠. 이제 상대방의 부모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어머님이 이제 내가 좀 얼굴이 좀 처져 보이고 약간 이거를 좀 뭔가 좀 개선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다, 뭐 이걸 거상하는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즉각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좀 만족을 하시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결혼식 직전에서 또 한 번 와서 그걸 하고 가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고 내가 빨리 뭔가 좀 효과를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런 시술을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하시는 최고 시술이 있다면 이것만큼 꼭 하나 받아야 된다. 스킨 부스터. 그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흔히 많이 스킨 부스터 하면 떠올리는 게 사실 요즘에 리쥬란이라는 건데, 사실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하는데, 리쥬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처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건데, 이것들이 피부에 손상된 것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톤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탄력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단점은 이제 약간의 비용과 좀 많이 아파요. 요즘에는 뭐 리쥬란에다가 이제 뭐 국소마취제를 섞은 제품도 나와 있긴 한데, 그거조차도 좀 맞을 때는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약간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키 같은 거 보니까 막 엄청 도돌토돌. 맞아요. 뭐 찾아보셨네. 맞아요. 엠보싱이라고, 엠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손으로 다 핸드메이드로. 그럼 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엄청난 통증이. 그게 아파요. 그게 약이 들어갈 때 엄청 아파요. 또 레비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바르는 비타민 케어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병원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약간 특화시켜서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따로 만드는 거라서. 영업비밀. 네, 영업비밀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바르는 비타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는 비타민으로 하는 케어인데 효과가 꽤 좋아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좀 여러 번을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 받으러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한 번 하시면 효과가 좋은데,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하는 시술이고,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원장님 네.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뭐 효과가 좋으니까요. 네, 저도 하고 있고. 성형 없이 우리가 예뻐질 수 있는 습관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거죠. 다이어트랑 피부 관리 같은 경우.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뭐 긁지 않는 복권 얘기하듯이, 살을 빼면은 아무래도 나의 얼굴 윤곽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 가려져 있던 얼굴, 나의 원래 얼굴 모양이 이 살들이 걷어내짐으로써
훨씬 더 매력 있게 예뻐 보일 수 있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이어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부잖아요. 바로, 그죠? 피부가 아무래도 좋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이미지가 굉장히 선해 보이고 좋은 첫인상으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부 관리나 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자주 언급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강조를 하고, 혹시라도 까먹으셨을까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성형 없이도 본인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희가 예전에 사진빨 안 받는 얼굴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사진빨 안 받는 얼굴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얼굴에 뭔가 윤곽이 좀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얼굴들은 사진빨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얼굴에 이제 살이 많고 부해 보이고 입체감이 훨씬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입체감을 좀 살려주면은 사진빨 같은 것도 훨씬 좀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성형, 무작정 성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훨씬, 어떻게 보면 성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성형인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발품을 많이 판다고 그러잖아요. 성형외과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뭐 어디가 뭐 평이 좋고 이런 거를 알아보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환자분이 본인과 이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각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나랑 가장 잘 맞는 의사를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유명한 병원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이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나랑 뭔가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필이 안 오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 성형은 조금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형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성형이라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내 얼굴에서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원하는 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형은 김진호.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형 없이 예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꼭 성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가까운 데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이것들을 잘 실천해 보면은 굳이 꼭 성형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예전보다 좀 예뻐지고 좀 세련돼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주변에도 혹시 이런 성형 없이 예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저희 영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